네,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예, 그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그 생활 세계는 도시입니다. 도시. 앞선 영상에서는 학교였고, 그 이전에 교실이었고, 그 이전에는 수천만 권의 책이었고, 혹은 행성 단위 지구였고, 혹은 내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예였고, 예, 그 사례를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발생시키려는 시도는 지금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면 그 데이터를 약간 지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기회가 생기니까요. 인공지능처럼 거창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계산 가능한 값으로 바꾸면 그것을 계산한 뒤에 결과로 어떤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 시설, 그게 버스의 운행 시간을 조정하건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건 시간대별로 버스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낼지 아니면 듬성듬성하게 보낼지와 같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 데이터를 모으려는 시도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도시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그 시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전공 범위건 혹은 아니건 크게 상관없이 여러분들 도시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이 대학도 도시에 있고 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니까요.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세계, 그 생활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그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 현상들은 어떻게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그 개선의 필요와 관련된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생각해보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도시는 매우 넓은 세계이고 도시로만 한정하더라도 거의 모든 전공이 그 개입할 여지, 참여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사례입니다. 이게 처음에 2019년이었는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예, 아마 2017년에 그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연도가 틀리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 스타트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에 그 도시의 특정 지역이 이제 노후가 돼서 그 특정 지역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을 계속 했고 여러 해 동안 기획을 했습니다. 그 특정 지역을 미래 도시로 바꾸자라는 아이디어로 여러 해 동안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프로젝트 발주를 했습니다. 토론토시에서. 그리고 그 제가 첨부한 이 아래쪽의 이미지, 그 만화처럼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 아래쪽의 이미지는 그렇게 발주한 토론토시가 발주한 그 사업에 제출한 제안서의 그 한 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제안서를 만들었던 회사는 구글의 자회사. 정확히는 구글이 이제 알파벳이라는 모회사를 만들고 그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알파벳의 자회사가 구글. 그런데 이 알파벳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그냥 알파벳의 자회사라고 얘기하면 약간 헷갈리니까 구글의 자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구글 자매회사죠. 구글 자회사 혹은 자매사인 이 사이드워크 랩스는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토론토시의 이 그 사업 제안을 하기 몇 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여러 도시에서 그 도시를 설계하거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제출했던 제안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저렇게 정한 겁니다.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구글의 시도라고요. 구글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심플합니다.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도시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킬 거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이 도시를 보다 지능적으로 운영을 할 거다. 정확히 지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인 거죠. 어차피 이 도시를 운영하는 것은 토론토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촘촘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며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쭉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저런 식의 슬로건을 언젠가 본인들의 회사가 이 회사가 사이드워크 랩스가 무엇에 집중하려고 하는 회사인지를 설명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사례로 올려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토론토시에 제안을 했던 그 계획서의 또 역시 한 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고 전송하고 공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계산하고 이러기 위해서 미래도시의 디지털 레이어를 만들겠다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미래도시를 이렇게 쭉 하이라키로 분해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있고 퍼블릭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살고 그러는 퍼블릭 존이 있고 그 레이어가 있고 모빌리티 자동차가 다니고 뭐 전철이 다니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런 모빌리티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빌딩 레이어가 있고 건물들이 있는 거죠. 높이가 높은 건물, 낮은 건물,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건물의 바람길, 온통 그런 빌딩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일지 혹은 저 디지털 레이어가 제일 아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디지털 레이어를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니까 디지털 레이어를 맨 위라고 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디지털 레이어가 맨 아래 있으면 더 마음이 편한 것 같긴 한데 여튼 디지털 레이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를 이 구조로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나 퍼블릭 존이나 모빌리티나 빌딩이나 이것들은 각각의 세부 전공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전공에서 관심을 가지는 레이어이고 특정한 전공에서 감당하고 있는 레이어죠. 하지만 저희는 디지털 레이어는 이게 전공을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약간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공에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저 디지털 레이어. 저 디지털 레이어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 기반, 어떻게 네트워크를 깔고 어떻게 와이파이를 세팅하고 어디에 센서를 걸고 뭐 이런 것들은 역시 또 특정 전공의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혹은 저기에서 유통시키려고 하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많은 전공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동네에 김밥집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김밥집 사장님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는 주체는 그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 청에서
김밥집 사장님한테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혹은 그 김밥집 사장님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어딘가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디지털 레이어에. 그러면 김밥집 사장님은 가끔 들어와서 보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시간대별로 본인의 김밥집 앞을 지나다니는 보행자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김밥집 사장님이 지금까지는 9시에 문을 열었는데 보행자 수 데이터를 확인한 뒤에 이거 7시 반에 와야겠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앞에 김밥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학교 앞에 그러면 개학을 했을 때와 아닐 때 요일별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김밥집 앞을 걸어가는 그 보행자의 수를 카운트해서 김밥집 사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 보행자의 수를 카운트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이게 개인정보 침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좀 난처하죠. 그게 누군지, 방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주겠습니다만 누군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의 수만 카운트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개인정보 침해하고는 상관없이 센서를 매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시도는 중요하게 그 사업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를 하나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옷가게입니다. 편집샵입니다. 적당히 큽니다.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집샵 안에 그 옷가게 안에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들은 카메라 타입을 설치하면 이 고객이 불편해할 테니까 카메라 타입이 아니라 뭐 동작만 감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수만을 센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만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를 쭉 걸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편집샵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어느 존에 주로 몰려가는 거죠. 거기는 주로 뭐 모자가 걸려 있거나 혹은 신발이 있거나 혹은 바지가 있거나 혹은 밑도리가 있거나 이런 식의 존마다 상품들을 이렇게 구성해 놨는데 어느 시간대 손님들은 어디를 주로 둘러보고 어느 시간대 사용자들은 고객들은 어디를 주로 둘러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잘 구분되게 확보된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시간대별로 디스플레이를 바꿔야 할 겁니다. 특정 시간에 그 존에 있는 상품들이 전면에 나와 있게 해야죠. 윈도우에서 잘 보이는 곳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아서 그 편집샵 사장님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하게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의 센서를 매달아주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상품의 배치를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입니다. 도시. 앞에 김밥집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김밥집 사장님뿐이겠습니까? 이 도시를 전체적으로 궁리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동 스쿠터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동 스쿠터를 어디에 모아놓는 게 좋을까요? 이 데이터 당연히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동 스쿠터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어디에 모아놨더니 굉장히 사용량이 늘고 어디에 모아놨더니 사용량이 늘지 않고 주로 어디에서 픽업해서 어디로 이동을 한 뒤에 시간대별로 어디로 이동한 다음에 어디쯤에 다시 내려놓더라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면 이 전동 스쿠터가 어디에 모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국민은 지금도 계속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겁니다. 미래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 사이즈가 큰 일이고 그건 뭐 만만치 않은 일인데 전동 스쿠터의 배치와 운영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설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버스의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루트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떤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두고 그 데이터를 모은다면 이 도시의 버스 노선을 재설계하거나 운행 시간을 조정하거나 그런 식의 미래도시의 버스 노선을 설계하는 그 데이터 레이어를 설계하는 거죠. 정확히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면 혹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해서 2차원으로 비교하든 혹은 데이터를 서너 개 이상 다차원으로 비교하건 간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도시를 여러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궁리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또 가능할까요? 자동차의 쿵쾅거림의 수준을 감지할 수 있다면 도로에 파져 있는 위험한 구조물, 작은 싱크홀 같은 위험한 구조물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의 구석구석에 주차장에 센서를 매달면 개별 그 자동차 한 대가 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에 센서를 설치할 수 있으면 현재 이 도시에 어느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참 고마운 정보가 될 겁니다. 고층 빌딩의 외벽을 타고 지나가는 바람의 강도, 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면 소규모 풍력 발전기를 그곳에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날개가 있어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위험한 풍력 발전기 말고요. 소형으로 소형으로 도는 풍력 발전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물의 외벽을 타고 흐르는 바람의 풍속일 수도 있지만 특정 건물과 특정 건물 사이를 흐르는 풍속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곳에 풍력 발전기를 두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입니다.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도시 안을 흐르는 작은 개천의 오염물질 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어느 구간이 오염물질의 농도가 구간별로 심하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구간으로 유입되는 하수구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도시를 걸어 다니시면서 꾸준히 해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가로수가 높게 자라서 도시가 어두워지는 문제 혹은 도시 구석구석에 한여름 정말 더운 날 온도 분포만으로도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구조물 혹은 식물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계속 해보셨으면 하는 게
미래 도시 혹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혹은 그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궁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사이드워크 랩스를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 이유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스마트 도시를 설계하는 도시건 전문가건 회사건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생각이니까요. 어떤 현상이 개선이 필요할까? 그 개선을 필요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지? 이 도시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서 이것을 지능적으로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은 그냥 모든 그 스마트 도시를 설계하는 모든 말하자면 플레이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참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이드워크 랩스 프로젝트가 저를 놀래켰던 건 이것 때문입니다. 사이드워크 랩스가 토론토시의 그 지역의 그 도시를 이제 고치는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된 뒤에 사이드워크 랩스에서는 그 계획서, 제안서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개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이 토론토의 이 지역을 보다 멋지게 설계하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공개하니 어쩌죠? 이런 식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 계획서를 공개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적은 돈의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당첨받은 그 소중한 계획서를, 제안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시도는 제가 사이드워크 랩스 대표이거나 오너라고 하더라도 쉽게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결정을 하고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획서를 꼼꼼히 볼 수 있었던 이유고요. 그 계획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그 계획서 한 페이지에 작은 텍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옆에 옮겨놨습니다. 이걸 그냥 간단히 그 위쪽에 한글로 간단히 바꿔놨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도시, 이 미래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구석구석에서 데이터를 모을 건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재료를 쓸 건데 그런 도시를 설계할 건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그렇게 측정하는 데이터를 말하자면 잘하는 학생들한테 줄 거다. 저 영어로 스튜던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디벨로퍼와 스튜던트와 레전트한테 이 데이터를 줄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몇 군데 구석구석 더 해놓습니다. 생각해보면 학생들한테 이 측정한 데이터를 주면 분명 그 학생들은 자라서 현재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이 계획을 세웠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데이터 결국 사이드워크 랩스는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해부터 그 수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주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서머 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주고 그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도시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자란 학생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이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밥 사장님한테 주려고 준비한 그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미래도시를 지금 세대보다는 훨씬 멋지게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기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거대도시, 이 도시, 대부분의 도시는 한 명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충분히 큰 거대도시니까요. 이 거대도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변화를 상상하고 그 상상의 결과에 기초해서 재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학생 수준에서 재설계한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 도시를 재건축을 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에 직접 쓰이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된 결과물은 당연히 쓰이겠죠. 앞선 영상에서 학교를 재설계하는 학교의 특정 부분을 재설계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재학생들이 냈는데 관련 부서에서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너무 흡족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면 그 학생들과 함께 그 작업을 실제 할 수 있습니다. 거대 도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촘촘하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쭉 자라나는 겁니다.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자라나서 그 학생들 중에 일부가 도시를 설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버스 노선을 설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개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도를 설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진다면 그리고 그 관심이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생긴다면 그 학생들이 지금 세대, 저를 포함하는 지금 세대보다 훨씬 멋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도를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게 사이드워크 랩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 손 안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 손 안에,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도시와 이 학교의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간단히 도식으로만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이 러닝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로 레벨의 데이터도 쌓일 거고 그리고 정제를 해야 되는데 정제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라고 가정하고 정제를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라고 가정하면 전공자들한테는 로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를 주고 비전공자들한테는 잘 정돈되어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주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데이터를 골라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발표하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어떤 특정한 단계는 학습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딘가 플랫폼에 쌓여있겠죠. 도시건 학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이 플랫폼에 쌓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이건 그냥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수업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떤 다른 용처로 사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 조건을 개선하거나 현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고서를 만드는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사이클을 돌아서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플랫폼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측정하는 거 직접 앞서 팅커벨 캣와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저 데이터 플랫폼에 다시 쌓는 겁니다. 그렇게 저 사이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하고 싶은 대학의 디지털 레이어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대학의 디지털 레이어가 만들어지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도시의 변화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에서의 변화를 읽는 세운 방법의 사례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